내가 알려줄게. 안녕하세요. 닥터발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허리 디스크는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터진 디스크가 자연히 녹아서 흡수될 때까지 우리가 여러 방법을 써서 환자분께서 견딜 수 있게만 도와주면 터진 디스크는 자연히 흡수돼서 치료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환자분들께서 스스로 확인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디스크로 인한 마비 증상 스스로 알아보기. 허리 디스크를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극심통입니다. 극도로 심한 통증을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 견디라고 할 게 아니라 터진 디스크를 수술로 제거를 해주는 게 전체적으로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대소변 장애가 생긴 경우인데, 대소변 장애가 오고 하면은 디스크 덩어리가 굉장히 큰 거고 신경을 많이 압박하고 신경의 손상이 진행되기 시작한 경우라고 판단을 하고, 이때는 서둘러서 더 이상의 신경 손상이 생기지 않게끔 디스크 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것이 후유증 예방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 환자분들께서 잘 느낍니다. 그러니까 잘 압니다. 뭐 너무 아프다든지 대소변 보는 거야 본인이 이제 대변 소변을 보면서 이상이 있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 번째, 디스크로 인해서 마비 증상이,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근육량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마비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디스크로 인한 마비 증상은 환자분들께서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와서 이제 진찰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이게 정상이 아니었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 디스크로 인해서 처음에는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데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셨죠. 치료를 받다 보니까 점차 아픈 게 이제 괜찮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낫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상황인데,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발목에 힘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약간 느낌도 이상하고, 그러면서 쩔뚝거리면서 걷는 거예요.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이제 환자분을 저한테 모시고 온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디스크로 인해 가지고 통증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졌지만 마비 증상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디스크가 이게 나으면서 아픈 게 나아진 게 아니라 디스크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본인이 통증을 못 느끼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려면 감각신경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움직이려면 운동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디스크가 너무 커버리고 신경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감각신경마저도 망가져 버린 경우죠. 그러면서 당연히 운동신경도 마비가 오면서 보행의 장애,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제 원활히 안 되고, 그러니까 걷는 게 쩔뚝거리고 휘청휘청거리고 이렇게 걷게 되는 상황까지 진행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경우는 이제 심각한 경우입니다. 이렇게까지 된 경우면은 당장 수술을 해서 그 터진 디스크를 다 제거를 하더라도 이미 신경 손상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자연히 회복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낫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 타이밍을 엄격하게 얘기하면 좀 놓치게 된 상황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환자분들께서 아픈 게 좋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픈 게 좋아지지만 본인이 근력이 떨어지거나 다른 후유증이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게 느껴지거나 하면은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으셔야 되고, 아니면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집에서 디스크로 인한 마비 증상을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을 꼭 테스트를 해서 본인한테 마비 증상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디스크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마비 증상이라고 하면 근육의 근력이 떨어진 것을 얘기하는데, 의사들은 근력의 평가를 총 5단계로 나눠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5, 4, 3, 2, 1, 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단계는 정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손상도 없고 멀쩡한 경우를 얘기를 하죠. 발목을 예를 들면
내가 뭐 움직이고 걷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까치발로 쓰고 뒤꿈치로 쓰고 뛰어다니고 뭐 그런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제 근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4단계는 우리가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움직이는 거는 잘 되는데 이제 누군가가 그 움직임을 방해를 합니다. 저항을 준다고 그러는데 발목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누군가가 발목에 힘을 이렇게 주면 올라가긴 하는데 정상인 부분에 비해서 약간 힘이 안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힘을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힘이 약간 떨어지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4단계 근력의 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3단계 같은 경우는 저항을 주면은 다리를 못 올립니다. 이렇게 힘을, 발목을 못 올리게 되고 대신 저항을 안 주면은 이렇게 올리라고 하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중력이라는 게 우리 몸에는 작용을 하는데 중력을 이겨내는 정도의 힘은 있지만 사소한 저항을 줬을 때는 그 힘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우리가 3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2단계인데 2단계는 이 중력의 힘도 못 이겨낼 정도로 근력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리를 올려보세요 하면 못 올립니다. 근데 중력을 이제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중력을 또 그러면 뭐 어디 무중력 상태에 가서 중력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들면은 땅바닥과 수평이 되니까 발목을 위로 올릴 때 중력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이제 중력을 이겨야 되는 거고 옆으로 하면 중력과 상관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라고 했을 때는 움직여지고 반대로 세워서 들어보세요 하는데 이걸 못 움직이고 이러면 중력은 못 이기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야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2단계 근력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1단계 같은 경우는 움직여보세요 하는데 움직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실제로 움직여지진 않아요. 옆으로 해도 움직여지진 않고 대신 근육은 움찔움찔 하면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제 실제로 움직임은 없으면은 그러면 이제 1단계라고 얘기하고 0단계는 마비가 완전히 된 경우죠. 그러니까 움직여보세요 하는데 본인은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게 전혀 안 움직이고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마비 증상이 온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5단계부터 4, 3, 2, 1, 0 이렇게 이제 5개의 단계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의사들마다 이제 마비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디스크로인한 마비가 발생을 했을 때 디스크 수술을 하는 기준들은 마비 정도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3단계 이하의 마비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속 방치하지 않고 수술로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는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검사는 정밀 검사이기 때문에 의사나 아니면 간호사 아니면 뭐 전문 검사자들에 의해서 시행이 돼야지 정확하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제 그것을 집에서 혼자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디스크 환자분들이 그러면 집에서도 혼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거고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확인을 했는데 괜찮더라. 나 이제 근력 저하가 3단계 이하로 떨어진 게 아니더라. 그러면은 수술 없이 이제 디스크를 꾸준히 치료해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이 테스트를 해봤더니 뭔가 조금 근력 저하가 생긴 게 확인이 되는 것 같거나 의심스럽거나 마비 증상이 생긴 게 확인이 되면은 그때는 더 지체하지 말고 얼른 병원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디스크로 인한 마비 증상을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 4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4번, 5번 사이랑 5번, 1번 또는 뭐 5번, 6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부위가 여러 디스크 마디 중에 움직임이 우리 허리에서 제일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퇴행성 변화가 가장 빨리 오는 곳 중에 하나라서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부위에도 뭐 다치는 자세라든지 무리가 가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디스크 파열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각각 디스크가 이 레벨별로 이제 눌리는 신경이 다르기 때문에 침범하는 신경도 다르게 되고 그래서 표현되는 운동 마비의 양상들도 다릅니다. 오늘은 이 눌리는 신경별로 마비가 올 수 있는 전형적인 근육들 그리고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디스크로 인한 마비 증상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한 마비 증상이 진행되는지를 이제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허리 디스크 주로 침범하는 부위 3번, 4번, 4번, 5번, 5번, 6번 그 부위를 위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추 1번 신경, 꼬리뼈 1번 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발목을 아래로 미는 근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발목을 이렇게 아래로 밀 때 힘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힘이 떨어졌는지를 이제 본인이 확인하는 방법은 까치발을 해보는 겁니다. 까치발 아시죠?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 앞꿈치로만 이렇게 걷는 건데 만약 이게 이제 그 아픈 쪽에 힘이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반대편 발을 이제 딱 까치발을 이제 바닥에서 딱 서게 된 다음에 반대편 발을 들게 되면은 이 까치발 승 쪽에 힘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는 이게 아래로 이렇게 뒤꿈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뒤꿈치가 떨어지게 되면 내 체중을 견뎌내지 못하고 저항을 견뎌내지 못할 정도로 근력이 떨어진 경우에 해당이 되죠. 이 경우는 3단계 이하의 근력 저하가 생겼다고 평가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봐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추 5번 신경입니다. 5번 신경은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는 신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등 해보세요. 이렇게 발가락을 위로 이렇게 딱 올려보는 거죠. 이렇게 올려보는데 이게 이제 올리라고 했는데 잘 안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올라간다든지 올라가긴 하는데 정상만큼 올라가지를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자기 그 충분한 그 근력이 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3단계 이하의 이제 근력 저하가 생겼다고 평가를 합니다. 세 번째는 요추 이제 4번 신경. 요추 4번 신경은 발목을 위로 이렇게 올려 젖히는 이제 신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확인하는 방법은 뒤꿈치로 걷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서서 앞꿈치를 딱 들고 뒤꿈치로 이제 걷는 거죠. 앞으로도 걸어보고 뒤로도 걸어보는데 괜찮은 쪽은 잘 걸어지는데 아픈 쪽은 걷다 보니까 이게 발목이 자꾸 걸을 때마다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탁 떨어지고 이게 이 발목을 위로 올리는 것도 못하고 올린 상태에서 걷는데 이 힘을 견뎌내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4번 신경에 요추 4번 신경에 침범을 해서 마비 증상이 생긴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요추 3번 신경. 요추 3번 신경은 무릎을 이렇게 펴는 근육에 해당이 됩니다. 대퇴사두근의 근력을 담당하는데 이 부위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이제 깽깽이를 해보라고 해요. 이제 한 발로 이렇게 서는 거 얘기하죠. 깽깽이를 아픈 발로 이렇게 잘 쓰면은 괜찮은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면은 마비 증상이 왔다라고 봅니다. 근데 깽깽이를 아픈 발로 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하면 쓰러지는 경우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손잡이 같은 걸 잡고 섭니다. 선 상태에서 내가 아픈 쪽 다리를 먼저 들어봅니다. 그러면 안 아픈 쪽 다리로 견딜 수 있게 되죠.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혔다가 폈다, 굽혔다 폈다 해봅니다. 그래서 잘 구부러지고 잘 펴지고 하면 특히 펴는 힘이 중요한데 펴는 힘이 잘 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은 안 아픈 쪽이니까 정상이겠죠. 이번엔 반대로 안 아픈 쪽 다리를 들고 아픈 쪽 다리로 버텨봅니다. 버틴 상태에서 살짝 굽혔다가 폈다가 굽혔다 폈다 하는데 굽히는 건 어느 정도 되는데 펴는 게 올라오려고 할 때 막 힘들거나 아예 못 올라오고 축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요추 3번 신경에 마비 증상이 동반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이 아니면 디스크 환자분들께서 마비 증상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먼저 직접 해보시고 마비 증상이 발생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의심이 되면은 이게 병원에 꼭 가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애매한 경우도 좀 병원에 가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환자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내 발목이 내 무릎이 잘 있었는지, 그러니까 뭐 모양 어디 가지는 않았겠죠. 근데 근력이 떨어진 건 아닌지, 디스크로 인한 마비 증상이 생긴 건 아닌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근력 테스트를 꼭 해보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고요. 근력 테스트를 아침에 일어나서 합니다. 근력 테스트를 해서 오케이, 나는 괜찮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는 나는 수술을 안 해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비 증상이 있는지 매일 아침 한번 확인하시고요. 없다고 하면은 열심히 지금처럼 치료받으면서 아픈 게 나아지고 내가 견뎌내면은 디스크는 조만간 이겨낼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내가 알려줄게. 지금까지 닥터 발룬이었습니다.